바보들, 이게 가짜 사이트인지도 모르고 돈들을 쓰는구나. 뭐야? 너 뭐하냐? 강복? 네가 나야? 아니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종목을 개인에게 찝어준다고? 이건 다 사칭이지. 엄청 올랐네. 뭐야? 출금하려면 증거금을 입금하라고? 내 돈인데 왜 못 찾아? 너 안 되겠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아, 안 돼, 안 돼. 급격하게 지금 성장했잖아요.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러면 쿠팡이 위태위태해지겠죠. 중국은 생산 과잉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쫙 둘러보면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지금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바뀌고는 있지만 베트남은 너무 국가가 작아요. 그래서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당분간 갈 거예요. 이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첨단 제품이 아니고 우리 먹고 입고 자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잉이에요, 중국은. 그러면 보통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 역사를 보면 중국이 이 시기에 오면은 보통 해외로 나갑니다. 기술과 자본을 들고. 이게 중국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 2010년 이후부터 본격화됐어요. 국내는 이미 넘쳐나고 과잉이니까 중국 자본가들이 성장하려면 해외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미국이 딱 너 못 나와. 너 안에서만 처박고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은 물건을 해외 팔아야 돼요. 그래서 1대1로 선상의 국가들이 68개인가 있는데 지금 더 많아졌죠. 중국에 있는 많은 생산 요소와 많은 기술과 자본을 갖고 주변 국가에 가서 길도 뚫어주고 항구도 만들어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이러면서 중국이 넘쳐나는 이런 자재들을 거기다 투자하고 쓰면서 소화를 하는 부분이 중국 경제의 영착륙 때문에 그 2013년부터 추진해 왔어요. 시진핑 지도부가 올라와서. 그 다음에 지금 점점 2018년부터 트럼프 미국 정부 때부터 무역 전쟁이 터졌고 지금 점점 미중 간 갈등, 중미 간 갈등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지금 드디어 기술 패권 전쟁 싸움으로 왔고 또 막 군사 열전까지 막 있냐 없냐 이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이 점점 공간이 줄어들고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중국 경제는 또 점점 이렇게 저성장, 중저성장. 그러니까 점점 경제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에 과잉이니까 이럴 때 직구 플랫폼이 엄청 큰 힘을 발휘하죠. 직구 플랫폼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중국 안에 본토 안에 있는 물건을 해외 사람들한테 판다는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핀도어의 테무 얘네는 직구 플랫폼이에요. 알리익스프레스나 그 테무를 통해서 중국에 물건 사요. 물건은 중국에 있어요. 중국 사람 만들어요. 그걸 배를 타고 물건이 미국까지 가는 거죠. 근데 보통 물건이 주변 국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가요. 미국이 아무리 대단해도 무역을 주로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해요. 중국도 주로 주변 국가하고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국토가 작은데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입니다. 그래서 경제 대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 한국은 제4위 무역 국가예요. 한국이 절대 작은 나라 제4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도 주로 누구하고 장사를 해? 주변 국가하고 가게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 운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은 문화가 같잖아요. 다 유교 문화권. 좋아하는 게 비슷해. 이쁘다, 멋있다, 비슷해. 문화가 같다 말이야. 저 나라 물건을 좋아할 확률이 되게 많죠. K-pop 중국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한국의 패션 중국 사람들 얼마나 좋아해요. 똑같죠. 한국 요즘에 그 중국 한국로 그다음에 중국의 마라탕, 그 중국 음식을 좋아할 게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번 사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사봐서 알지만 물류 시간이 너무 길어. 내가 테무에서 샀는데 3주 지났는데 안 왔어요. 지금도 못 받았어요. 이거 무슨 문제예요? 물류 문제예요. 물류.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 일찍 들어왔잖아요. 이 문제 파악을 한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다 물류를 짓겠다는 거죠. 물류 창고 대대적으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인사이트가 여기에서 이런 걸 받아야 돼요. 앞으로는 생존하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섹터 중에 하나가 앞으로 필요한 건 물류밖에 없어요. 이제는 공장도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처럼 설계자가 IP를 설계하고 엔지니어 R&D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마케팅 부서를 통해 파는 시대는 끝이 났어요.
이제는 먼저 주문을 받고 바로 공장에 우리가 C2M이라고 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중간 유통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물류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 물류도 로봇이 다 하죠. 드론. 이번에 중국 양회에서 시진핑 정부가 가장 많이 말한 게 뭔지 알아요? 중국말로 디홍징지라고 해요. 저공경제, 드론, 예, 낮게 나는 거, 그 UAM, 우리 항공택시는 이런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중국 시진핑이 뭘 읽었죠? 미래는 물류다. 물류를 장악한 자가 세계를 장악한다. 이제 남은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하는 거고요. 테무도 할 거고요. 그걸 누가 잘하냐에 따라서 그 플랫폼 기업이 생존이 결정될 겁니다. 네. 테무나 이런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사람들이 가봤더니 싸다. 너무 좋다. 써봤더니 질도 안 나쁘네? 그럼 어떻게? 수요가 엄청나게 해서 급격하게 지금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2위인가 그렇죠? 지금 쿠팡이 1위고. 테무가 작년에 7월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미 4위인가? 그렇잖아요. 그게 다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빅데이터로 해요. 이게 우리 사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에 대충 어떤 물건을 어느 정도 수요한다 빅데이터로 추정을 해요. 그게 거의 맞아요. 중국 앱들이 그런 기술이 정말 좋아요. 그러면 한국이 이 시기에 이런 물건을 이만큼 필요하고 다 빅데이터로 추정하는데 그게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핀도도 정말 잘해요. 이거 테무가. 로봇이 상품을 구성하고 팔고 하다 보니까 다 데이터로 잡혀요. 그러면 물류 창고를 재놓으면 그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먼저 그 물건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쿠팡처럼 빨리빨리 와요.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쿠팡이 위태위태해지겠죠. 어차피 쿠팡 많은 물건이 중국에서 와요, 솔직히. 그러니까 생태계는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생산 공급망은. 자, 누가 빨리 좋은 걸 싸게 주냐의 싸움인데 근데 이제 그까지 물류 창고까지 지면 어떻게 돼? 그 거리가 줄어드는 거지. 다양화성에서는 중국을 못 이겨요. 똑같은 등이다. 중국은 수천 종이 있는데 쿠팡이 제공할 수 있어요? 다양성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해요. 답은 사실 나왔어요. 쿠팡이 변하지 않으면 잡힐 거예요. 네. 이트렌드 강흥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